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지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출자 출연한 한 건,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무한 공동 발의안 3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모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모입니다. 출자 출연 자료 선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번호 2483호 2023년 지난군 출자 출연 총괄 제안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지난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에서 5쪽은 2023년도 출연한 총괄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별 출자 목적과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난사랑 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및 장학금 지급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가특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1년도 보통세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안 홍삼 연구소는 지역 특화 자원인 진안 인삼 홍삼의 우수성 연구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소 운영비, 진안 홍삼 가공품 품질 인증제, 진안 특산물 활용, 지역전략 기능식품 개발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세부 예산의 경우는 출연안을 의결한 후 이후 예산안 심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출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관리감독부서장 및 출연기관의 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성우경입니다. 기획홍보실소관 의안번호 2483호 2023년도 출자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출연안의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출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으로 5개 기관의 26개 사업 91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 기관별로 살펴보면 진안사랑 장학재단에는 전년 대비 5억 7,600만 원이 증가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해진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만분의 1.2의 금액인 200만 원입니다. 홍삼연구소에는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감소한 28억 7,300만 원으로
주요 감행 원인은 지난 홍삼 추출 표준화 설정 연구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난 흑삼 생산기술 기능성 연구사업 등 2개 사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입니다. 지난번 의료원에는 전년 대비 11억 600만 원이 증가된 48억 1,6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4억 원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의 7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 신사는 검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기관으로 정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 사항은 2023년도 예산 심의 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장되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적정성 및 필요성, 목표 달성 여부 등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산업 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호 의원. 2023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심의안 14페이지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진안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에 진안에서 초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주나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진안 교육 환경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출연금을 통해 아이들이 교육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출연금 편성 자료와 검토 자료를 보면은 현재까지 거주를 두고 있으면서 관A든 중고등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지난번 소재의 중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에게 모두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준다고 했는데 사업의 중복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스템으로는 국가에서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해서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나 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있는지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질의신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매년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계속 받아야 할 거냐,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질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를 갖다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만 이제 심의 의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그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안이 아니고 그냥 출자 출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해서 의원님들이 상세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런 부분까지는 없고요. 이런 부분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진짜 자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안 심의 때 하나에서 열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쪽 본회의 심의 때 이렇게 심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우리 진안사랑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자로도 여태까지 충당이 가능했는지, 예를 들면 이자로 부족해서 원금에서 지급한 그런 사정이 있는지. 현재 진안사랑 장학재단 관련해서는요. 네. 이자 수입으로 해서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금리 자체가 거의 뭐 1%, 2% 대비. 사랑 장학재단은 50억 목표로 이렇게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돼서 이자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100억까지 이렇게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출연금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고구려 역사 탐방이라든가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결론은 원금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딱 그렇게. 예, 그래서 매년 관련 과에서 보완 설명. 먼저 우리 이미호 부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분명히
중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억 원의 출연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지난해 주소만 있으면 무조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가로 5억 7,600만 원 요구 드린 부분은 지난 중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가 없다 이런 여론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저희가 지금 내년도 요청할 지금 예정으로 오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0만 원 주는 한도에서도 다른 데에서 50만 원을 받은 학생들은 150만 원만 줍니다. 100만 원을 받은 학생은 차액인 1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서 확대를 하더라도 이 기준은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의 근거는 공립, 사립 했을 때 평균 등록금을 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게 본래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자만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이룰 수가 없어서 부득이 우리 행정집행부에 출연을 받아서 대부분의 사업을 충당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100억 지금 기금 조성 목표를 정해놓고요. 이때까지는 원금 이자를 아마 다 적립을 하도록 우선 그렇게 하고요. 100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사업 방향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정가는 우리가 장학금 지급함에 있어서 1년에 보통 소요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네, 얼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우리 학생들한테 200만 원 한 대로 줬을 때 비학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억 원이면 충분히 지금 충당이 될 줄 알았는데요. 전체적으로 180명 신청 그리고 비학점 이상 대상자를 했을 때 130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씩 주면 딱 100명만 선정을 해야 되는데 130명까지 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 중복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수혜 학생이 조금 30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것은 기준을 비학점에서 시학점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장학금을 주면 좋겠지만 공부가 조금 미진한데 중고등학교를 우리 지난해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점수 제한을 시학점으로 조금 저희가 낮춰서 이렇게 수혜 폭을 좀 넓히고 싶어서 지금 추산을 한 결과가 한 학기에 들어갈 추가 비용이 5억 7,600. 만약에 1년으로 따지면 11억 4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승낙이 있어야만이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설명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당장 본 예산에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사회복지부 협의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할 때 처음에 7억씩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억 7,600 정도 하면 나중에 이제 기본 얘기는 하시겠지만 결국은 적립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도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장학금에 대한 저희 사업비를 출연받는 거고요. 적립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마다 2억 정도씩을 계속 꾸준히 출연금을 해서 그 목표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2억을 출연을 못 받았고요. 지금 올해는 3억 원의 출연금이 적립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장학기금 그러면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네요. 예, 원인들만 이해해 주시다면 그리고 저희 지난번 예산 2년씩 오면 예를 들어서 뭐 20억을 하려면 10년을 걸리고 저희 목표는 지금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요. 일단은 행정출연금을 3억씩 해서 12억에서 15억을 잡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지금 1억 원 남짓 한 어떻게 후원금 형태의 기부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실주변부에서는 그 재단 측에서는 한 5년 뒤에는 100억 목표를 달성할 걸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보다는 후원금이 많이 이제 좀 뭐랄까 개선하죠. 예, 좀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최대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거는? 네, 그것은 지금 한전은 없지만 말씀드린 그 기존에는 2억씩 했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3억씩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지금 세워서 지금 출연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한정무 시장님, 우리 정상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다음으로 재무과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과소관 지난 홍삼연구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의 출연금을 보면 군비를 제외한 기타는 어떤 성격의 출연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부권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노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지금 그 전체적인 사업에서 운영비를 비롯한 그 산출 근거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때 산출 근거를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 한산연구소에서 본예산을 저희 예산파트로 제출을 하면은요, 예. 저희가 산출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히 따져봐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출 기초를 예, 그 예. 나중에 자료가 오면은 꼭 서면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홍삼연구소가 출범한 지 한 12년 됐죠? 정식으로는 2010년도에 개시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12년 됐죠. 네. 그럼 이제 10년 넘으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홍삼연구소가 어떤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관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뭐랄까 생산된다고 할까 그런 어떤 농산물이 됐던 뭐 하여간 그런 것이 좀 연관돼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홍삼연구소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새로 그 연구소장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 성과를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는 인삼과 홍삼을 위주로 한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홍삼연구소장님이 바뀌시면서 이제 지역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약초 그런 거하고도 연계한 제품도 지금 개발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생산하면 비품들 있잖아요. 사과 같은 거 적과해가지고 조금 조그마가지고 상품성이 없는 그런 농산물하고도 기술적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인삼과 홍삼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오던 것을 우리 투경작물을 자원화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그쪽으로까지 연구 방향을 설정해 준 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사전에 좀 배우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지난해 향토 차원 농산물을 가지고 많이 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연구가 돼서 홍삼연구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설명하실 때 홍삼 가공품 품질 인증 실적만 한번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평가 결과가 라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되고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47페이지를 보면 지금 그 홍삼 및 한방 소재를 결합한 제품 개발 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품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마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지금 홍삼 및 한방 소재 결합한 제품은 양갱이하고 양갱이, 우리 영양갱 있잖아요. 그런 종류하고 지금 약박, 예, 그 종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식용 제품으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우리 지난 홍삼 특구 지역으로 이렇게 좀 자원해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삼농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가들이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본 의원도 사실 인삼농사를 7, 8천 병을 짓고 있는 그런 인삼농가인데요. 향후 대책이 지금 인삼 작년부터 채굴비를 좀 지원해 줬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좀 채굴비도 좀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 홍삼연구소라는 우리 단체가 우리 진암 홍삼을 소비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판매를 개척을 해서 좀 우리 농가들이 좀 숨통이 털 수 있는 그런 뭐 대책을 좀 강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변화로 우리 인삼농가하고 먼저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홍삼 농가하고 한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홍삼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런 농가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일정을 잡아보려고 교수님께서도 그 인삼 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의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교수님 일정하고 위원장님 일정하고 그다음 홍삼연구소 클러스터 사업단 그다음에 농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중이나 10월 초 중에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구소 옆에 토동작물 산업화 산업 연구시설이 생기면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와 53페이지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진화 특산물 활용 지역 전략 기능성 식품 개발이라는 사업과 발효를 활용한 저희용 농인산물 사업 체계화 연구라는 사업이 신규로 생긴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은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실 계획인지 내년도 사업에 왜 필요한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한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은요, 관내 생산된 특산물을 해가지고 축제나 관광 이런 데 왔어도 딱히 진안군에 대표할 그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좀 문화 관광 축제하고 연결해서 스토리텔링화를 시켜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 식품 개발에 대해서는 인삼 발효 식초나 그다음에 모주, 우리가 이제 모주는 막걸리 뭐 그런 종류로 알고 있는데 감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좀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49페이지에 바이오 제품으로는 아토피나 미백, 상처 치유 이런 거에 대한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 대구면에 지도권 산림 치유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체험이나 이렇게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기 제거, 면역력 강화, 피부 재생 뭐 그런 제품으로 해가지고 제품도 개발을 할 거고요. 홍삼 축제 때에는 IT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친출된 팁에 차 종류로 해갖고 관광객들한테 지금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안홍삼 추출 표준화 설정 연구를 한다고 좀 연구과제로 설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홍삼 품질 인증을 해줬잖아요. 예. 우리 품질 인증 해준 거하고 홍삼 추출 표준화 설정 연구하고는 어떠한 개연성이 있는 건지 지금 어떤 추측으로서 네, 제가 파악한 양해를 해주시면요. 소장님께서 예, 전문가니까 소장님 답변을 영 소장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열 추출은요, 저희들이 그 온도나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열 처리해가지고 최후 상품에 대해서 그런 인증하는 기능은 성공이 되는가,
이거 외에 저희들이 이제 부산물하고 또는 아까 얘기하는 좀 절삼이나 파삼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기능 소재, 쉽게 해서 건강 면역력이나 치매 예방이나 또는 요즘에 얘기하는 저 학습 능력 향상이나 뭐 이런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효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효의 과정에 나오는 추출 적정 조건, 또 발효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걸 지금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삼을 발효를 시켜서 추출해서 예.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 연구라는 얘기죠. 예, 이거는요? 그 추출의 조건입니다. 그거고 우리가 그 안에 있던 품질 인증은 그냥 열 처리해서 가공을 해서 그럼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준은 그냥 여수 추출 기준이고요. 예, 그 이거는 이제 다른 소재,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인삼이나 홍삼 또는 절삼이나 또는 최근에는 그 홍삼박에 아마 그 10월 8일 날 세미나를 할 겁니다. 심포지움을 할 겁니다. 홍삼박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 성분, 추출물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도 이용이라고 합니다. 업사이클링. 업사이클을 하는 그 그런 부분에 건데, 있어서 좀 상충될 부분이 뭐냐면 예, 시켜서 추출했어서 이제 표준화가 되면 지난 분수 품질 인증제 기준을 이걸로 갈 것을 준비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가죠. 기존에 그냥 물 수출은 가고 소재는 소재도로 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지난해 특성과 같이 이제 차이가 없죠. 그 소재니까요. 하여튼 예. 연구 과제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처음에 지금 시도는 그거요. 예. 이게 되면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 만나서 반가워서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기준 설정은 정확히 해야 된다. 예. 진한 홍삼만의 독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기준은 이제 연구 과제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예. 도출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예. 우리 소장님 알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예. 금방 이제 발효 이야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51쪽을 보면 진한 인홍삼 발효 기술 개발이 있고 53쪽을 보면 발효를 이용한 저기 농인산물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똑같이 과제가 이제 발효에 관한 연구죠. 홍삼 그리고 이제 농산물 다, 농임산물 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재료가 다르고요. 하나는 이게 지난 적이 80%가 그 임산이다 보니까 산채 들체류하고 뭐 약용작물 중에서 좀 미이용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처리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제 생각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실 때 예. 똑같은 부제가 있는데 하나로 통일해서 연구를 하시면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좀 발효도 이게 곰팡이 바르냐, 유산균 바르냐, 버섯 바르냐 달아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지뢰하실 분 알겠습니다. 계십니까? 김태영 수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저희 우리 농민들이 관심 많습니다. 아,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 예. 이렇게 아주 대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경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환력과소관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진 의원님. 네, 임명진 의원님. 지금 공공임상 교수제 있죠? 네. 그러니까 한시 예, 있습니다. 지원사업. 그게 이걸 함으로써의 차이점을 좀 듣고 싶은데. 보원사님 말씀 주세요. 네, 공공인상교수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의료지를 제고하고 그 의료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물론 네. 그건 이제 네. 일상적인 건데. 예. 왜냐면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이 전북대병원 소속이면서 일은 진안군 의료원에 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50%를 지원을 인건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진안군 의료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함으로써 진안군 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의사분을 채용을 하려면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많게는 3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가면은 그 인건비에 대한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결론은 인건비는 절약하면서 그렇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인가요? 네, 네, 시장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약하네. 것처럼 네, 인건비도 저희가 추가로 받지만 의사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실력 있는 의사를 저희가 데려오는 것도 의료원에서 진안군 의료원에서 하려면 조금 힘이 들지만 전북대병원에서 교수로 임명된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예, 그럼 이게 예 그래요. 무슨 말씀 예상했던 말씀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저렇게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뭐 업무나 뭐 어쨌든 그 의료를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 쉽게 소홀함이 없도록 의료원이 우리 네. 그래서 우리 진안군 국민들이 네. 피해를 본다고 할까?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알았죠? 네. 그게 그럼-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진료 헌 날짜에 뭐 우리 교수 뭐 의대 교수가 뭐 어디를 병원 교수가 어디를 갔다든지 아니면 뭐 출장을 했다든지 아니 해서 그런 일이 일은 예, 없도록.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근무를 완전히 직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네. 더 감독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창원 위원. 동창호 의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공 임상교수제로 오시는 마이크 오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이죠. 세 분입니다. 세 분이에요. 네. 내과, 외과, 신경과. 내과의과, 신경과. 네. 그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매진하고 계시는 의사분들하고 임금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상교수제로 오신 분이 7억 5천 인건비가 그죠? 세 분. 세 분 거. 세 분. 네. 거기에 성과급까지 합해진. 그러니까 네. 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여기 의사분들이 이렇게 보면 월 한 1,2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그래서 이게 어떤 만큼 어떤 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전북대 교수님 오셔서 양질의 질문을 보면 이제 뭐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사들 간에 네. 근무하는 여건에서 어찌까 싶어서 염려돼서 저희는 이제 그보다는 좀 덜 오지다 그래서 아마 최고 3억 5천까지는 그걸 조금 넘어야 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과 그다음에 내시경을 하는 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부 지원을 받는 다른 진료과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공임상 교수님은 보통 월 한 2천만 원 되고요. 예, 예. 이제 그 외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소아과. 이분들은 예, 이제 예. 1250이잖아요. 예, 예. 한 750 정도 같이 근무하는데 갭이 있어서 혹시 어떤 그런 의사님들 간에 이게 있나 싶어서 이제 염려돼서 예, 그것 분위기가 때문에. 좋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예. 실제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도 원래는 150명을 전국에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뽑힌 숫자가 12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2차까지 뽑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안 뽑히는 이유가 일부 공공임상교수들이 3억에서 3억 5천, 뭐 4억 이렇게 연봉이 되는데 같은 과에 근무하는 의사라도 그걸 못 받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의사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게 정착을 하려는지 이 제도가 내후년 말까지 지금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 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년 퇴임한 의사들을 공공의료원에 모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걸 위한 국회 공청회가 이달 열립니다. 아마 자꾸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에 인건비가 예, 세전 수입입니까? 예, 세전 수입.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세금 떼야 되잖아요. 예, 세금. 그럼 수령은 훨씬 적겠네요. 예, 혹 궁금하시면 저 물어보시겠습니까? 저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우리 얼른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루라 의원님. 이루라 의원입니다. 예.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1조를 보면 매 사업연도에 결산 결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5년간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진안군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 만족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러면은 만족도 조사에 대한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지금 전문의 13명에 공직위가 6명이 되어 있고 69페이지를 보면은 공직위 2명의 인건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 인원수의 차이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아, 예. 그 공직위 2명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은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그 이제 복지부에서 받는 산부인과 소아과는 전액이 다 복지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부담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하고 제 것도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루라 부위원장님. 지금 이거 이제 번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소아과 그 의사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하고 동갑입니다. 1950년생. 지금 거의 소아과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혼자서 갈 수 있는 친구들보단 거의 부모님이 동반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진료를 보면 좀 건성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면 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대답이 많이 좀 있어서 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우선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할애를 좀 이렇게 감안을 하고서도 지금 인근 전주로 소아과 진료를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그런 민원인들의 그런 좀 얘기가 있긴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2016년 3월에 왔고요. 비슷한 얘기를 2016년부터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원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하건데 그분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한 것은 아마 진료 내용 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그 의문점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못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소아과 과장님이 울산대학교 교수셨어요. 소아과가. 그리고 개원을 30년 가까이 또 하신 분이라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으시고요. 이분이 다른 의사하고 달리 토요일은 오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세요. 토요일날 근무를 다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노조에서 토요일 근무를 없애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소아과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2016년부터 들어왔지만 제 판단으로는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 그런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군수님한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똑같이 대답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을 다 하셨나요? 예, 예. 네. 그럼 추가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그런 말씀 우리 원장님께서 예. 들으셨고 지금 실력이나 뭐 경력에서도 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 친구가 수두에 걸렸는데 그게 수두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결국 실력과 경력의 부족에서 나오는 그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포성 질환에 대해서 수포성 질환이라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수포성 수두에 관한 전형적인 수포성 질환인지 피부과에 일반 여러 가지 수포성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지금 제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답을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맞았다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 전문가들이 계셔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보다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도 지극히 좀 주관적인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짜 경력이나 실력이 좀 좋으신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의 선입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국민들이 원하는,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에 맞춰서 한번 의료원에서도 고려를 하시고 한번 개선을 해주시기를 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지금 68페이지를 보면 그 임원 구성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혹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출연기관 현황에 68페이지에 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산 출연 기간에 관한 법률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천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다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데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 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하수종말 처리장이라고 포함된 게 아니라 사회 인사들 중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군에서 추천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한번 결정할 겁니다. 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여기 이사직들 이렇게 보시면요, 당연직에 기획공고실장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건 장관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다음에 보건소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하수종말 처리장은 그분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감사실장도 했었고 그런 분인데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할 때 어떤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분은 주요 경력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실은 이제 행정직에 그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지금 이렇게 이번 선정이 되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제 지난해 그 신장 투셨던 분들이 한 60분 계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질환과 관련돼서 이렇게 전주나 인근으로 신장 투석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100여 명 이상 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신장 투석하려면 전문 의사분 한 분하고 간호사 4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안 돼서 우리가 지난해 투석기를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의사분들이나 이런 뭐 간호사분들이 확보되면 이제 좀 그 투석하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또 이 환자분들도 전주까지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뭐 좀 노력해서 확보되면 투석 질환에서 투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2016년에 와서 계속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와서요.
대학병원 신장내과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올 수 있는 시점에 갑자기 개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못 구했고요. 사실상 지금 투석실을 운영하려면 지금 저 병실 2개를, 큰 병실을 저도 2개 이상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도 갖춰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가 4명이나 필요한데, 사실 그 운영을 했을 때 이제 적자가 상당히 생길 것 같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장내과 교수로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할 수 해야 한다면, 그 의사 구하는 것은 대학에서 오는 게 가장 이제 저렴하고요. 그렇지 않고 투석을 꼭 해야겠다고 할 때는 사실 그 급여의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드리려고 할 때는 4억이나 5억까지 주고도 구해야 되는 실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건이 되면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것은 여건이 되면 네. 할 수 있으면 네. 우리 지난 국민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라도 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원장님 다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현재 지금 의료원에서 적자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적자가 또 합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 혹시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창 위원님. 네, 동창욱 의원입니다. 물론 2023년 출자나 출연금, 출연기관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출연금에 대한 편성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 홍삼연구소나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일부 사업 수익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사업 완료 후에 잔액이라든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떤 수치적인 어떤 분석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출연금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타당성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주민의 삶의 향상이나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출연금을 하는데 어쨌든 좀 더 투명성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석이 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연금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수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감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뭐 이월금 사용 여부라든가 자체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예산 심의 때라든가 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출자 출연안에 출연기관의 직접적인 사업 수익과 사업 완료 후 잔액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관한 수지 분석 자료가 없어 기관의 출연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에는 의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별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출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해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출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돼서를 선포합니다. 안정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국 실장님을 제외한 출연금 소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앙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걸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그 신구조 대비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제2조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제1호에서 공무원 등이란 군소속 공무원 진안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에 국한된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공단의 임직원, 공직자율법 제3조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공무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홍삼연구소 직원, 그 다음에 진안군 의료원 직원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신고 기한입니다. 제1항에서 기존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부조리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의 제73조 2에 따른 징계 시효 만료일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재산상 이익 및 횡령 배임의 경우 5년까지로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의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정한 공소시효 후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69 진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정행위 신고 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신고기한을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그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후 진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리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의원번호 제2478호 진안군 리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과수원마을 생성 방지와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을 분리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리 폐지 및 통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반의 확정 기준을 기존 15세대부터 30세대에서 25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변경하고
아파트 및 집단 거주 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항 행정리 폐지 및 통합 규정을 신설하여 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행정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리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리 통합 시 리의 명칭 및 리의 명칭 선정 및 리 반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경 수석주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도관 의안번호 2478호 진안군 리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하부구조 개정을 통해 마을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일반 주택과 집단 거주지역 간 세부 기준에 차등을 두어 과소화 마을 생성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 운영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을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다만 단어 확정 기준을 강화함으로 인해 홀로 떨어진 소외 가구는 마을 해관 및 경로당 등 마을 주요 시설 이용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입법 예고에 기간이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의 지역은 마을 개수도 많고 과소화된 마을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분리만 증가되니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을 분동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있는지요? 예, 지금 마을 분동을 준비하는 희망을 하고 있는 마을은 제가 이제 지난 읍사무소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동부점이라고 그래서 우리 양지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사실 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분동 최소인 15세대를 지금 맞추지를 못한 상태에서 서류가 한번 제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장님하고는 이제 면담도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도 희망은 하지만 갑자기 세대를 늘릴 수는 없어 보이는 형편이어서 거기서 대화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이장님도 우선 이해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화는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진짜로 기준에 못 미치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 조금 더 저희가 주민들의 진짜로 절실한 요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목적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인근 무주 장수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리가 너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행정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행정의 기본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방지하기 목적이라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입법 여부를 보지 못하고 준비하는 마을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적극적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볼 때 학천일동도 그런 대상지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학천일동하고 저기 임대아파트 새로 생긴 데하고 네코리 말씀 주시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도 분동을 원하는데 네, 참고로 지금 네코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최소 단위를 공동주택은 지금 60가구로 정해놨거든요. 60가구를 초과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행정에도 필요하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려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님. 이루라 의원입니다. 지금 그 자연마을 아파트에 그 세대수가 충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이장이 없어서 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준을 정하는 60가구고요. 자연마을 전체 세대수는 16세대씩 4동이 있어서 64가구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는 지금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4개의 동이 별도의 건물 형태로 건축 신고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행정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파트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연립 형태의 16세대씩이 4개 동이 모여있는 형태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주민들이 꼭 원하시고 저희가 편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대로 규정한 규정도 넘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자연마을로 봤을 때 두 동씩 나누더라도 25가구 이상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이 뜻만 일치가 된다면 가능할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군 리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의 2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2장의 임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2장이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2장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주소만 전입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소를 해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하부 조직이라는 것은 이 자체의 조직인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마을에 살고 계신지 안 계신지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들끼리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는 임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지금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 주시는지도 알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당신은 주소가 이쪽으로 안 돼 있고 이쪽으로 잘 안 살고 계시니까 만약에 임무를 그만두십시오.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그런 자율성을 좀 침해할 우려도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마을은 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2월 말까지만 우선 그 마을 일을 좀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정리가 되시는 걸로 지금 내부 파악은 그 내부 사정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러 이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동네들은 대부분이 주민들 숫자가 적다거나 아니면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이장을 보실 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 없는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확한 절대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 형평에 맞게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으실 경우는 그분이 만약에 임명되신 분이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 주민들을 바꿨었다면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이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확하게 적용을 해서 불법이 있고 만약에 탈법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제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은 좀 자율적으로 맡겨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마을에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그 마을 출신인 분들이 이장을 보는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이장의 그 자리를 위해서 주소를 전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마을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불감시원이라는 다른 기타 그런 집까지도 좀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뭐 이장이 다 여유가 있는 분도 물론 있지만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겸직이죠. 근데 우리 이장 이 하부조직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내부 지침으로 해서 이제 살림과에서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능한 걸 제가
한다는 때는 가능한 걸로 보는데 이제 그렇게 지침을 하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그다음에 산림과 같은 산림과뿐만 아니라 바로 주로 이제 산림과나 환경보호과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뭐랄까 국민들이 거기에서 좀 살림에 좀 붙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하고 그 과하고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예. 본위원장도 위장을 18년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하는데 사실 위장 수당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잖아요. 유원하다 보니까 최고 좋은 것은 농업지역에 같이 하면 좋은데 뭐 다 농민만 있을 수 없고 특히 여기 읍내권에서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도 겸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유명진 의원님 말씀 한번 참조하셔서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도록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77호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에서 2027년 12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병설, 노인주야관 보호센터, 노인요양원 등 복합노인 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 계획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및 재계약에 따른 심의는 10월 중, 위탁 협약은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웅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소관 의안번호 2477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위탁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복합노인복지타운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금 등 추가 재정 지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부서에서는 위탁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미달된 입소자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31일 그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민간 위탁이 만료가 된다고 했는데 재반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은 혹시 재계약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재계약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15조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공개 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재계약에 비중을 두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전주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맡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재활건보센터 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노인복지관은 24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안하고 남원 2개소를 맡아서 잘 운영하고 있고, 노인요양원도 전라북도에 11개소에 있는데 현재 진안군 노인요양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 평가를 실시했을 때 100점 만점에 3개소 모두 95점 이상을 받아서 매우 우수하다는 그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해서 일단은 재계약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큰 무리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무리가 없으면 다른 대상자들은 아예 공개 모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그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재계약 시는 성과 평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95점이라는 그 성과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참고로 그러면은 그 기간 중에 그 공개 모집은 진행을 아예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수탁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주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말고 다른 기관도 그 이 공개 모집에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 이 안으로 이제 공개 모집해서 이제 절차 거쳐서 그렇게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공개 모집이 없이 그냥 재계약이 된다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재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 전주 카톨릭 사회복지 말고 다른 법인이나 그때 비영리 단체도 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다수이면 공개 모집으로 갑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기라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민간이 딱 동의하는 원안대로 가기로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제7항 진안군 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5항 진안군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근무직원에 대한 휴식 보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 재직 휴가를 확대하고 법정 선거 사무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 휴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11항의 특별 휴가 중 장기 재직 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5조 제17항에는 특별휴가 중 선거 사무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의 2일 이내의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직원 복지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6항 진앙군의회 시험수당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욱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이염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을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에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진안군의회 국민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안군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사위원회 공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의회 업무 현실에 부합하도록 공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고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공인의 내용 및 규격, 관리 및 보관,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안 제10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 공고 및 사고보고, 기록유지, 인형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에 드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규정은 조례로 위반하고 있는가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안군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 및 면접의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종사자에게 지급될 시험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진안군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인사고 발생 시 필요조치 등을 추가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전자이미지 공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였으므로 질의응답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지난번 후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건을 원하는 대로 가결하고자 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번 후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난번 후에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하는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번 후에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원하는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난번 후에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하는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번 후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창욱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송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9회 지난번 후에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